안녕하세요. 윤호스톡입니다. 되게 어색했어. 방금 전까지 되게 우울한 얘기들 하고 딱 갑자기 웃으면서 이러니까. 네. 원래 방송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김서연 연구원 오늘 오랜만이에요. 김수현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제일 바쁜 우리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바쁩니다. 네. 그래요. 부동산 오늘 나도 이제 갑자기 피곤했다. 부동산 한다니까 부동산에 건설회사에 관심이 은근히 최근에 관심들 높아지더라고 건설회사들. 약간 그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면서 저희 같이 눌려 있는 수급 빈 종목들이 한번 수급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금기어야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돼. 맞지? 큰일 나. 여의도에서 2차 전지 시장 언급하면 주도주가 이제 약간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저희 쪽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문의가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목 많이 쓰는 위기, 기회 뭐 이런 제목은 굉장히 식상한데 내용은 오래간만에 내 말투 접하니까 기분 나빴어. 왜 시작부터 딱 하거든. 그래서 사등이 오늘 일자가 기분이 안 좋으신 그래? 아니 좋은데? 그래요? 그래. 이것도 줬잖아 이거. 아, 그쵸. 이것도 맛있는 것도 줬는데. 그것도 뭔가 마지못해서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야. 당신들 보니까 반가워서 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니나는 알았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그릇 사러 우리 와이프랑 오. 당신네 집 근처에 있는 오. 뭐지? 그 광주요? 광주요. 광주요. 광주 예쁜데. 그 옆에 50% 할인하는 가게. 저 우리 와이프 대단해. 50% 할인한다고 거기 가자는 거야. 오. 그래서 갔는데 50% 할인도 비싸더라고요. 광주 비싸죠. 광주 요를 사러 가신 게 아니라 광주요 그릇들. 광주요 비싸죠. 그래서 내가 골라. 그래서 막 이렇게 쌓았더니 나중에 계산을 골라. 얼마지? 깜짝 놀랐어. 그 똑같은 그릇이 광주요가 원래 좋아요? 네. 무겁기만 한 것 같던데. 어떤 거 예쁘고 쓰세요, 좋아요. 광주요? 저 뭐더라? 무슨 저 명기. 무슨 청 무슨 저 이름은 시리즈. 몰라요. 둘 다 궁금한데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릇만. 갑자기 그릇을 왜 갑자기 관심 있게. 하여튼 그날 갔는데 내가 아쉬웠던 게 커피집 없어졌더라고요. 그 어떤 커피집? 1층에. 도라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네. 거기에 무슨 그 베지. 베지. 네, 무슨 비건 회. 도라지 카페를 가고 도라지 청 좀 먹으러 갔더니 없어졌더라. 참.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서 당신 표현이 좀 이상한데.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래요. 원래 여기서 또 끊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윤호 이거 한번 윤호, 해야지. 윤호 오늘은 하면 잘 좀 해봅시다. 네. 저 알려주세요. 아니, 그냥 당신은 스톱.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항상 안 윤호하면 맞아. 스톡하면. 손은 없어요? 손은 그냥 자유롭게. 네, 알겠습니다. 윤호? 또 틀려. 진짜. 이게 어려워. 두 번에 하시는 하나, 거는? 둘, 셋. 윤호? 스톡. 네. 아, 그러면 저희가 페이지 불러주시면 그냥 굉장히 편하게 네, 얘기하시면 편안하게. 저희 궁금한 그러시면 그 제가 키차트 위주로 네. 내용을 오케이. 많이 좋습니다. 담아놨기 때문에 키차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차트하고 키차트하고 끝내지 말고. 네, 일단 키차트로 그냥 전체적인 개요를 오케이. 말씀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들을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그 해외 수주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공장, 플랜트 짓는 회사들 수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회사들이 하는 이제 수주, 플랜트 공종, 공사 종류가 오일앤가스나 이제 오일앤가스의 세부 항목 중에서 정유학 설비 같은 것들 저희가 수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은 계속 이제 그 발주 업황이 좋다라는 그림들이 지금 보시는 위에 그림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가끔 이제 전망자를 쓸 때 자주 이제 인용하는 그림이라서 참고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그림 2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유관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은 제가 블룸버그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30개 에너지 업체들의 캐펙스를 합친 게 막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024년 컨센서스까지 들어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주가 과연 연동이 되는가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 이제 수주 기록도 이 캐펙스 추이랑 좀 꽤 연동성 있게 좀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 업체들이 캐펙스를 많이 쓴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오른쪽 그림 보면은 수주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이제 회사들이 예전과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설사들이 뭐 중동에서 이제 수주 엄청나게 많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이제 엄청 손실을 크게 보면서
회사들이 한번 이제 휘청하거든요. 망할 뻔. 그때 맨날 분기 실적 쇼크. 거의 뭐 조단위 쇼크를 그쵸. 기록을 했었고 매출보다 큰 규모의 이제 적자를 본 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위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회사들이 전략을 바꾼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LENC, GS건설, 대우건설 요 세 개 회사는 플랜트 구조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주택 오리엔티드 업체로 많이 바뀌었고요. DLENC 아시는 아크로고, GS 자이고, 대우 이제 서밋 뭐 이렇게 아파트 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해외 쪽에 수주잔고 이제 기록을 보면은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과는 그 궤를 많이 이제 달리하는. 옛날엔 GS 하면 해외 건설 엄청 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GS 칼텍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일 플랜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청 다운사이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수주 풀이 넓어지는 가운데 이 3사도 수혜를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은 이게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정답은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 탑픽은 제가 작년까지 계속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드렸고 1분기 이제 프리뷰 시즌 때 4월 초에 이제 현대건설로 탑픽 스위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 선호도는 그냥 밸류에이션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계속 이제 건설 섹터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좀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5페이지부터는 그 최근에 이 주택주 관련된 좀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참 김세련 연구원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고민이 되게 많이 그렇죠. 왜냐면 하는 증권사들도 이쪽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 좀 들어봅시다. 이거 나도. 네, 뭐 많이 이제 자료로도 다른 자료로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일단은 지금 결론은 영업 환경이 여전히 힘들다 요런 이제 그림이고요. 그 왼쪽 상단 그림은 건자재 물가지수 통계청에서 나오는 건데 보시면은 엄청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어쨌든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건자재에 너무 많은 이제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라고 이제 구성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는 시멘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근 이렇게 두 개가 전체 원가에서는 한 30% 정도 15 이렇게 좀 차지하는 품목인데 이게 이제 내려올 기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짓는 건물의 아파트 철근 조금 넣는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타산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죠. 유언비어 날포자를 버리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거가 네, 있죠.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가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오른쪽 그림은 이게 입주율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주석에 보시면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17년부터 조사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이거 찾아본 게 더 옛날 거, 뭐 2008년, 9년, 10년 주택 한창 안 좋을 때 리먼 터지고 그때 이제 입주율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걸 보고 싶었는데 없어? 아쉽게도 17년부터 이게 조사가 된 데이터라서 옛날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조사 이래로는 좀 많이 역대급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 입주율의 산식의 분모가 입주 전체 대상 호수를 분모로 합니다. 전체 전국에 이게 뭐 그 어떤 모수로 조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전국 기준으로 입주 대상 호수고 분자가 이제 잔금 완납한 호수. 입주하려면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잔금 완납한 호수라서 요게 이제 내려와 있다라는 의미는 건설사들의 매출 채권이 올바르게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가 분양받아서 건물 져놓고 네. 나중에 분양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계약금의 한 10% 중도금 1, 2차에 또 나눠내고 마지막에 잔금이잖아요. 근데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유가 어쨌든 입주율이 좀 내려왔고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1주택자 기준으로 내가 이제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려면 기존 주택 처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뭔가 원활하지 않았다던가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내려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매출 채권의 손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그림은 결국 저희 건설사의 마진의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에도 있는 그림인데 이걸로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이제 마진이 계속 이제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 저희 1분기 실적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보면은 주택 부분의 마진들이 좀 다 깎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끝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계속적으로 마진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림 두 개를 보시면 뭐 많이 기사로 보셨어요. 이제 정부에서 기사가 아니라 오늘도 회의 있는데 네. 이놈의 허그 이거 안 끼면은 요새 아무것도 비즈니스가 안 해주죠. 근데 다 이거 끼고 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사실 이게 그 허그가 설명을 좀 해드려요. 왜냐면 이게 네네. 지금 뭐 부동산 PF들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연장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넣은 것도 허그가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그렇지. 우리가 허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 어떤 기관인 거고, 이제 오른쪽은 LH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어쨌든 부동산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그치. 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계속 무궁무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온 거죠. 계속 이걸 가져와서 내가 이제 뭐 심사위원회 들어가면 이거 허그가- 안전하다, 허가가 있으니까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허그도 어쨌든 이 수익 기관이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허그가 13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그 개인들도 저희가 이런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들도 이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그 보증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최근에 커졌다 보니까 이거를 가입을 엄청 이제 하는 거죠. 전세 보증 사고가 진짜 많다. 그 빌라왕 그 맞아, 빌라뿐만 빌라왕이 아니라 촉진이 아파트도 돼서.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나 봐. 어. 뭐냐면 우리 그 딱 한참 마포에 전세 비싸게 들어갔잖아요. 네. 싫어야 돼 아는 애가 만기가 됐는데 집값이 늘었잖아. 이사 가려고 못 주는 거야 지금.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이쪽 계약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럼 막히니 어떻게 해요? 나보러 하여튼 뭘 알아봐 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뭐 나한테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여튼 너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아는 아파트야. 유명한 아파트. 마포에 있는 거. 아, 어딘지 알죠. 그래서 내가 거기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렇죠. 그때 굉장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나 비쌀 봐요. 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오니까 옮기면 그 갭만큼을 집주인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는 거죠 주인. 그 돈이 적지가 않나 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런 사고가 많죠 주변에 보면. 그래? 아파트도. 아파트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다세대 주택만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어서 내가 최근에 그냥 깜짝 그러니까 이제 놀랐던. 다세대 주택 그 사고는 실제 이제 그 범죄 조직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어떤 진짜 그런 경제 범죄라면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의 어떤 그 조정으로 인해서 그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주인들이 생기는 거라 이건 이제 약간 뭐랄까 그 주택 시장의 조정에 따른 어떤 이제 병폐 같은 거죠. 아, 집주인이 그랬다는 거야. 이거를 집을 팔면 1가구 뭐 3주택인가 됐기 때문에 뭐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복잡하더라고. 근데 이 설명을 하는데 여하튼 전세금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쪽도 문제가 생기나 보다. 그런 거 있고 이제 그 갭 투자를 하신 집주인의 경우가 그런 건 그 그러나 갭이 이제 보다. 벌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세는 엄청 떨어지고 매매는 뭐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이 갭이 생기는데 이제 나가는데 돈 돌려달라 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중요성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실제 이제 허그가 이렇게 실적이 깨진 이유는 그 보증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대위 변제 대신 갚아주는 그러니까 것들이 많은 많아지다 보니까 허그는 적자가 됐고 LH는 사실 이게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LH가 뭐 요새 뭐 미분양 주택 매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되게 우리나라 개인들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계속 있다 보니 나라에서 좀 나서서 연착륙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무궁무진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거 이제 뭐 많이 기사로 보셨을 그쵸. 텐데 PF 뭐 대주단 협의체 이거 뭐 알겠죠. 이 PF 대주단 협의체라는 것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PF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롤오버가 안 되는 현상이 생겨서 이게 부실화가 되면 증권사가 힘들고 증권사가 힘들면은 연쇄적으로 건설사도 힘들고 이렇게 이제 그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괜찮은 현장을 우리가 잘 골라서 내년 정도로만 우리가 내년엔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많이 베팅을 하시니까 1년만 참자. 1년만 한번 이렇게 롤오버를 같이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발동된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현장을 이걸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악성 사이트 이거는 내년이 돼도 이거를 사불뜨기가 좀 힘들겠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좀 속아내서 그냥 이제 거기는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연중으로 그러한 정말 부실 사이트들, 각이 안 나오는 사이트들은 그냥 이제 그 부실 자산으로, NPL 자산으로 매물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출회될 거다 보니까 연중으로 아직은 우리가 PF 리스크라는 게 꺼진 이슈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 거의 연장 PF들이 달리고 계속 이제 있는 연장이 되고 있는 거. 연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해결되려면 결국 분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분양이.
근데 그 시장이 막혀버리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삽을 떠야 되는데.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가가 비싸니까 분양가를 낮출 수도 낮출 수가 없고. 없고. 그쵸.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좀 싸지면 이게 뭔가 사람들이 달려들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싸지면 건설이란 되게 힘들어질 거 아니야. 아닌가? 뭐 근데 아까 여기 그 위에 건자재 물가지수 보시면은 건자재 물가라는 게 그렇게 오르는 상품 자체가 아니었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마진은 스프레드잖아요. 건자재 가격 내려와주면은 분양가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이익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업황 전체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가 이제 결론인데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위기 속 투자의 기회 아까 이제 식상하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에 두고 또 삐졌구나.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시그널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좀 반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어서 이게 하반기 전망이다 보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미분양 아파트 추세인데 3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그린 거고요. 참고로 4월 데이터는 5월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고 계속 이제 치솟기만 하던 게 그래도 3월에 들어서는 약간 이제 MOM으로는 살짝 꺾이는 그런 그림. 그래서 4월 달 걸 집계 해보면은 이게 더 떨어졌을지 오를지는 추세를 저희가 봐야 되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한풀 꺾인 건 좀 반가운 내용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 푹 한번 꺾이고 충남 지역이 좀 살짝 대구인가요? 대구네요. 대구가 살짝 꺾이고 그런 이제 그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분양이 아직은 조금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미분양 같은 거 이렇게 집 어떻게든 좀 땡겨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때 분위기들이? 요즘은 그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연끌을 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고생하고 있는. 은 이제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고 이제 그게 아닌 연끌을 하지 않았던 그 2, 3년 전에 이제 포모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더 빠질 거다라고 이제 그 둘이 맞아. 대립하는 것 같아요. 연끌한 친구들은 머리들 아파하겠네. 머리 아프죠? 엄청. 네. 일단 대출 이자가 장난 아닐 테니까. 장난 아니니까. 그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저도 주변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의견들이 되게 그거에서. 첨예하고 첨예하구나. 엄청 첨예하죠. 예전에 근데 다 늙었기 때문에 이게 첨예하지 않아. 주변에서 어떻게 다들 집들은 하나씩 있으니까. 아, 그쵸. 집들은 있는데 이제 뭐 별로 더 사고 이런 건 없지. 그렇죠. 뭐 지금 이런 더 게 사기는 있었는데 그런 걱정. 떤 친구 이러죠. 예전에 좀 이거 가끔 들을 수 있는데 평촌에 집이 있어서 평촌. 근데 평촌에 오르기 직전에 판 거야. 애들 교육 때문에 오르기 직전에 팔아가지고 강남 어디에 전세로 계속 살았는데 이제 집을 살려고 이제 쪼고 있더라고. 계속 알아보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집가격이 많이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 말은. 몇 년을 생각하면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맞아요. 뭐 정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 밑에 그림 두 개는 그래도 이게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이제 반전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 정부에서 연초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출시하시면서 그게 이제 9억까지 한도긴 하지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되게 저리로 정부에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도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되는 뭐 그런 상품들이 정부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실제 약간 그 시중금리가 조금 이제 레벨 다운이 그쵸. 되다 보니까 이 매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조금 이제 생긴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고요. 왼쪽이 전국이고 오른쪽이 서울인데 매매 거래량인데 제가 점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점선의 의미는 위에 있는 점선은 그냥 평균입니다. 장기 평균 그 거래량이고 밑에 있는 점선은 그 엄청 높았던 튀는 거 몇 개를 좀 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 점선은 요 정도 그래도 거래가 되면은 우리가 좀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전국 기준으로는 이미 그 정상 거래를 거의 지금 다 그러네요. 이게 4만 세대가 정상 거래라고 보면은 지금 전국이 3만 8천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붙어서 전국적으로는 거래가 조금 꽤 살아난 서울 기준으로는 아직 이제 정상까지 가려면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MOM 증가는 되게 이제 가파른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희 그 주택주들에 대한 업황이 좀 바닥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전망 자료다 보니까 지금 당장 건설주를 살 거냐라고 주택주를 살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게 저희 예전에 이제 리먼 사태 터지고 주택주들이 거의 한 이제 3년, 5년 이렇게 막 쉰 종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장기 다운 사이클로 갈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 않을까. 우리가 조만간,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울수록 한 번 정도는 주택주에 대한 어떤 그 베팅을 해볼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업황이 다져지는 그런 차트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7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 이제 위에 그림 두 개. 사실 이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알 수는 없고 집값 자체가 저희 그 건설주 주가의 프록시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아줘야, 그러니까 집값이 하방은 좀 다져줘야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도 좀 용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그 매매가의 어떤 그 선행이 되는 전세 가격의 경우는 월별 데이터는 아직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은 그 폭이, 감소 폭이 꽤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 전국이나 서울이 플러스까지 전환은 안 됐거든요. 서울 전세 가격이. 근데 이게 조만간 이 추세대로라면 플러스까지 될 거라고 보여져서 전세 가격이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도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까지 베팅은 못해도 최소한 이쯤에서 그냥 하방을 다지는 그런 그림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가격의 저점이 좀 확인이 되면은 건설주의 어떤 투자 센티먼트 회복 플러스 말씀드린 이제 분양가 산정이 좀 용이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머지않아 그런 조금 하방이 기대가 된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그림 두 개를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왼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 눈높이가 2분기 이익인데요.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컨센서스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은 계속 이제 하방을 좀 계속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니고 연말에 가까울수록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말이 가면 내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이 되면은 금리도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베팅을 한번 시장이 할 거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저희 뭐 철근이나 시멘트에 대한 어떤 가격 하락을 한번 베팅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비슷한 사례가 농심 같은 회사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한참 때 그 곡물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코스트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결국 그 안정화되면서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미국 공장 뭐 이런 효과도 있지만 뭔가 안정되면서 이익이 1분기 확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결국 내년에 건설주도 원자재 좀 내려오고 금리 안정되면 확실히 왜냐면 밸류에이션은 정말 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보자는 걸로 이해하면 되네. 네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말씀드려가지고 종목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면? 종목 전에 그 32페이지로 한번 쭉 오케이. 넘어가서 봐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 제공주 사업 예시. 아, 이거 예시는 그냥 요거 예시라서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림 59번부터 62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림 59, 60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그냥 가장 뭔가 제너럴한 상황에서 시행사,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런 이제 그림인데 보면은 이제 시행사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주택 시행사들이 이제 돈 벌 때 이렇게 번다라는 건데 뭐냐면 1조짜리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최근에 뭐 한남 3구역 이런 건 3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 사업비가 1조라고 가정할 때 보통 토지비 단계에서 10% 정도 이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권사들 브릿지론이 들어가는 거죠. 초기에. 가장 수수료도 비싸고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쵸. 예, 그럴 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증권사의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매입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삽을 뜨겠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비는 보통 사업비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이때 이제 1금융권 은행들이 본 PF라는 걸 들어가면서 공사비에 대한 이제 금융이 또 일어나게 되는. 아직은 좀 적은 편이고. 그렇죠. 그게 본 PF고 수수료는 좀 작고 리스크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비 이 전체 기간 땅 사고 공사를 한 2년, 2.5년 정도 하는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이자가 한 1,000억 정도 이제 10% 정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 촉진비는 실제 이제 분양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뭐 모델하우스나 분양 대행사 이런 데 광고비 이런 것들이 이제 10%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시행사는
1000억, 10%를 벌게 된다. 1조짜리 사업을 하면은 그 중에 10%가 시행사 마진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마진이 총 사업비 대비해서의 10%지만 캐시 인아웃을 생각을 해보면 시행사라는 회사는 이 토지비 단계, 땅 처음 살 때 자기 에쿼티 한 절반 정도 태우는 게 전부 다거든요. 한 50억 500억 넣고서 정도. 500억, 500억 넣나? 500억 넣고 1000억 버는 사업인 거죠. 더 조금 넣고 많이 버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제가 예시로 절반을 그 말씀드렸는데 정도 안 되고 훨씬 조금 더 넣던데. 더 조금 넣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제가 절반이라 가정하면 토지비에 한 이제 500억 정도로 에쿼티를 태웠다 가정하면 그냥 내 돈 500억 태워서 나머지 조달은 전부 다 금융권에서 해주고 공사는 건설사가 해주고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 브랜드 따고 나는 엑시트할 때 1000억 건지는 사업인 거죠. 브릿지 할 때 1000억짜리 땅 사면 자기 돈 50억 넣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50억. 야, 승부사 그런 승부사인 거고. 근데 이 분양 촉진비라는 것도 사실 그 저희 막 2020년, 21년 한창 부동산 좋을 때는 그냥 1순위 완판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양시장 좋으면 그럼 이제 2,000억. 뭐 이렇게 되는 사업이었다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건설사는 아까 공사비 제가 이제 60%라 말씀드렸으니까 6,000억 매출에 일반적으로 시공원가 띄고 마진 띄고 하면은 10% 남는다. 요게 이제 가장 그냥 예쁜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그림 두 개가 최근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본 겁니다. 이자 올라간 거. 이자 2배 되고 미분양 된다 이런 건데 일단 이제 금융비 2배 됐다고 제가 가정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이면 높은 확률로 이제 미분양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 태우는 곳도 있지만 500억을 태웠다고 하면은 내 에쿼티는 어쨌든 건져야 되다 보니까 분양 촉진비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분양 촉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행 수수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차도 보면 이제 영맨한테 인센티브 떼주고 그쵸. 건당 받는 것처럼 그렇게 팔면 되거든요. 얼마 먹게 해주는 거. 그거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마진은 일단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도 이제 에쿼티 건져야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건설사도 분양 촉진비를 씁니다. 왜냐하면 매출 채권 회수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쓰는 폭이 시행사보다는 좀 적게 쓰긴 하죠. 시행사 거니까 이 미분양은. 그래서 조금 판촉비 올라가면서 마진 줄어든다라는 그림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가정을 안 바꾼 거는 시공원가. 이 시공원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85%, 지금도 85%로 동일하게 지금 제가 가정을 했는데, 아까 그 건자재 가격 이렇게 올라간 거에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85가 아니라 현실화 하면은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공마진은 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건설사가 삽을 뜨면 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건설사가 그 리스크를 많이 안 떠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옛날엔 건설사가 같이 망했는데 네네. 이제는 증권사랑 나머지가 금융기관이 다 떠안는 거보다 이게 지금. 맞아요. 그게 옛날엔 건설사는 망할 리 없었어요. 13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제가 그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원래 PF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그림은 아니고 원래 그 위에가 없었어요. 증권사, 은행 이런 게 없었고. 여기가 돈을 이제 많이 되니까. 네, PF,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세 개가 PF 대주,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그림이었는데 요 이제 위에 저희 이제 증권사와 은행이 들어오게 되죠. 원래는 건설사가 이 보증을 전부 다 섰던 거를 그 이제 리먼 사태 터지고 건설사가 한번 망할 뻔하면서 이게 보증을 선다는 게 이게 엄청 위험한 거구나 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보증을 안 서기 본격적으로 보증 안 할래 하기 시작한 게 한 2010년부터고 저희 부동산 IB라는 게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때도 2010년부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저희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에쿼티 좀 태우고 보증 서주고 했던 게 지금의 형태의 부동산 PF라고 보시면 돼서. 건설사들이 리스크가 적다는 말은 그 리스크가 누군가한테 지금 전이가 됐다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 증권사 금융회사들 저축은행, 저축은행 금융기관이 다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나서서 PF가 증권사 온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이게 계속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증권사가 힘들면 은행까지 이게 여파가 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건설도 이제 넘어오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이제 이걸 나서서 해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그림 9번, 10번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 건설사 기준으로 볼 때
보증금을 엄청 줄여놔서 되게 이제 조금밖에 없고 옛날이랑 비하면 현금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서 건설사는 막말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 보증 다 꺼트려도 되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아깝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내가 가끔 하거든요. 건설사가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건설사가 그냥 좋은 사업자들 가져가서 그냥 해버리는 거지. 그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 연초 정도에 올해 기대를 했었어요. 아, 그래? 이게 좀 부실 PF 사업장들이 넘어지면서 사실 저희가 땅이 이제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내 사업이 아니니까 조합들 사업이고 나는 공사비만 건지는 거니까 땅을 사고 싶다. 근데 그 땅이 어쨌든 금융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비싸서 못 샀는데 이게 이런 부실한 사이트들이 튀어나오면서 부실 자산들이 나오면 그걸 좀 주워볼까 하는 건설사들의 좀 생각이 있었고 캐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부 증권사에서도 그런 부실 자산을 매입하려는 TF 같은 거를 작년에 본격적으로 꾸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LH랑 허그 실적 보셨지만 정부에서 지금 나서서 이거를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살 땅이 이제 올해는 일단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F 대주단 협의체 그런 거를 통해서 많진 않아도 올해 한 몇 건 정도는 그런 사이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건설회사들이 캐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내년에 기회가 올 수 있다. 네네. 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막 얼마 전에 보니까 막 해외에 뭐 전후 뭐 재건 사업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크라이나 재건 뭐 재건주 얘기 많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거고. 일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스몰캡인데 거기에 실제 우크라이나 레코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도화 알지? 옛날에 우리 스모크에서 다뤘었는데. 그랬었어요. 터널 뚫는 거잖아. 네, SOC 하시는 회사인데 그냥 저희가 아는 그 대형 건설주랑 중소형주들까지도 보면은 크게 또 이렇게 매출에 이렇게 붐업이 될 정도의 규모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뭐 딱히 이제 지금 제가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는 추천드릴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탑픽 그냥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34페이지인가요? 네, 34페이지. 우선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스위치를 했던 이유는 사실 그 기존에 추천드렸던 삼성엔지니어링이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 수급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너무 많이 몰려서 주가가 엄청 이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피어랑 비교했을 때 딱 그 피어의 평균까지는 와버린 원래 엔지니어링 밸류가 싸지도 않았었는데 딱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그 수급이나 밸류 측면에서 현대건설로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콜로 보시면 되고요. 현대건설도 주택을 하는 회사긴 합니다만은 아까 그 수주잔고 추이에서 보셨듯이 플랜트를 줄이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것과 수주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좀 기다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펀더멘탈은 왜 좋아지냐면 그 첫 번째 본문에서 제가 제목에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마진 개선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인가요? 그때 한번 상장한다고 난리였었죠 그때. 네, 그러다가 철회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희한하게 아무튼 해외 마진이 엄청 깨져가지고 그래? 상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지가 연결실 쪽으로 들어오니까 현대건설이 거의 한 8분기 연속적으로 컨센서스를 실적이 비트한 적이 없는 회사가 계속 깨진 이유를 보면은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쪽에서 뭔가 원가 반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게 딱 작년에 여기가 현대차그룹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이제 북미 전기차 공장 이런 거를 증설하다 보니 현대차 캡티브 수주를 좀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요게 작년이랑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올라오면서 1분기에 실제 해외 쪽 마진이 갑자기 확 개선이 돼버린. 그래서 이게 되게 애먹던 현대엔지니어링도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펀더 개선되고 수주는 그 맨 밑에 줄에 이제 맨 밑에 본문에 이제 제가 적었지만 이 회사가 네옴 수주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옴이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이제 제시한 수주는 10억 달러짜리 3개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입찰에 들어가는 거지 낙찰을 다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조만간 머지않은 이제 월 안에 그 네옴 10억 달러짜리 하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 중간 정도에 제가 적어놨는데 사우디 네옴 스파인이라는 이 이제
SOC 철도 그 도로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10억 달러짜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현대건설이 실제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2개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모멘텀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래도 우리나라 연구도 궁금한 거 있잖아. 김세현 연구원이랑 이렇게 또 일적으로 얘기할 때는 별로 없으니까 네. 뭐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부동산. 뭐 이런 것도 궁금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렇게 다들 밥 먹고서 식곤증이야 다 처지고 있고 지금 다들 거의 나는 거의 이게 갑자기 뒤로 펴지는 좀 분위기인데 주무세요. 당을 이거 먹어도 되나? 당을 근데 이거 보충할까요? 무슨 맛이죠? 이거 초콜릿. 아. 제가 이거 PPL 아닙니다.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다즐링 티 초콜릿. 아. 나 먹어야 돼. 당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흐르겠어요. 녹아가지고. 당을 먹었더니 충전이 됐어요. 아, 네. 이렇게 빨리. 어때? 부동산들 관심들 별로 없나? 이 사람들? 어제 글쎄요. 친한 사람들 많잖아. 부동산 에너지 출신들도 좀 아는 사람들. 아. 뭐래, 그 친구들은? 그분들도 다 약간 다 그래? 좀 아, 네, 갈리는 양면이죠. 양면? 양극화. 오리나 연구원 생각은 어떤데? 저는 더 나- 빠지지 않을까 남편 생각도?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 요새 하와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와, 와. 와, 야,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하와이 부동산 왜? 나중에 아니, 이제 이제 저희가 신혼여행을 코로나로 제주도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를 음, 가게 돼서 음,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 하와이가 너무 좋잖아요.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휴양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꽤 많은 일들을 우리 삶에서 대체를 하게 된다면 거기 가서 일하면 살 수 있다? 결국에 이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일 텐데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휴식이나 그리고 진짜 실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꽃꽂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인간이 유휴 시간이 많이 그쵸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아니,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도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정교하게 질문을 할 수 있냐가 결과치를 가져오는 거거든. 우리가 전문적인 일이 안 사라질 거라고 난 보는데. 근데 저는 그 정교하게 질문하는 능력도 사람들이 검색 포탈로 되게 레벨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라 그러지? 옆에 있는 식당이 뭐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식당 이름만 쳤다면 요즘에는 그 식당 일요일 뭐 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걸릴 만한 그런 키워드를 더 근데 음식 추가시켜서 식당을 비교한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를 때 내가 음식 맛을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이라면 네. 훨씬 더 섬세하게 고려할 수가 있겠지. 옛날에는 검색하는 거였다면 네네. 이제는 AI한테 물어보겠지. 내가 어떤 맛이고 어떤 분위기고 사실은 뭐 향신료는 내가 전문가라면 무슨 향신료를 쓰고 막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이 나는 이렇게 사라질 거로 보지는 않는데 그런 게 들어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사진 같은 것도 얼마나 어떤 필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그려내는 사진도 달라진다고 내가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노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말씀 주신 맥락에서 비슷한 부분이 오히려 사람이 정말 한 거에 오히려 더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정말 제뉴인한 거. 그래서 근데 왜 하와이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왜 하와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결국 보낼 건데 근데 어쨌든 필부들도 많이 직장을 잃을 거잖아요. 근데 슬프다.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하와이는 그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고 일단 그래서 미리 거기 그리고 부동산을 바다도 사겠다.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숙소를 예약하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비싸고 코로나 때 잠깐 빠졌지만 계속 이제 수요는 어쨌든 쭉 있을 거다 보니까 근데 거길 보는데 호텔 말고 이제 콘도 같은 것들을 한 5, 6억이면은 그냥 현금으로 사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물론 이제 돌리는 거에 대신 해주는 대행사의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사기꾼들은 아닌 거지. 아니죠. 내 귀가 얇아. 또 솔깃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하와이 부동산을 코로나 때 많이 좀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그거가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들이 좀 있어요. 한국 분들이 그걸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물론 한국에 있는 집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처겠지만 근데 어쨌든 하와이는 정말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면은 사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서 진짜.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야, 김세현 연구원 생각은 어때? 김세현 연구원은 요새 어떤 고민이에요? 만약 저요? 제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세 비싸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지 않았죠. 옛날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은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고 지역적인 고민을 하고 있긴 아까 그런 얘기도 근데 인테리어 막 해놓고 그러면은 좋아들 하죠, 여자들은. 그럼요. 집에서 이제 에너지 충전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구나. 왜 스스로 민망해하는 아 여기서 소리야? 엄청난 거창한 이제 하와이 부동산 얘기하는 야, 너 나도 할 말이 얘기하는데 그릇을 모르 사람 방 한 칸으로 바에는 그릇을 바꿔야 제주도에 이렇게 해놔도 되겠는데 그 논리라면 제주도에 사놓으면은 제주도요? 근데 제주도 제주도에 굳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는 한국 잘 사람들은 많이-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리테일 테크 관련해서 그때 레포트를 모 운용사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메리어트를 되게 좋게 본다는 거예요. 메리어트 호텔 호텔을? 주식을. 결국에 사람들이 그런 자연을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로 몰리지 않을까요? 아닌가? 이제 굳이 도시로 몰릴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래? 지금 다 전 세계 재택도 다들 한 번씩 경험해본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검색이 고도화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이버도 그럼 나오면은 그렇게 쉽게 그 답이 나온다 했을 때는 결국에 그 플랫폼 체류 시간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그치. 네, 원래 그런 고민이- 막 헤매고 다니다가 그 사이에 광고가 끼어들면서 그쵸. 광고비로 먹고 살던 수많은 생태계가 다 흔들리는 거겠지. 김세현 연구님께 쌀땡이 경영하면서 시간 보낸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나한테 상기시켰는데 아니 전화가 갑자기 난 알았어요. 근데 그릇도 진짜 중요해요. 그럼 그래? 네. 뭐를 아니 다- 나는 뭐 크게 이런 말 담아야. 했었는데 중간에 도시 빼고 나머지는 옛날 중세 시대처럼 다 숲으로 바뀌고 사람들 거주 지역이 제한될 것이다. 왜요? 왜냐면 당신은 젊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면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병원. 병원이야. 다른 거는 사실 좀 내가 모셨던 분들이랑 식사하면 다른 말 안 하셔.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겠구나. 근데 만약에 의사가 이제 다 AI로 대체가 돼서 의사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AI 하나를 두는 게 훨씬 더 공상과학이 정확이야. 비효율적으로. 당연히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좋아? 그럼요. 내가 나 그런 시대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AI 영화 생각나는데 그거는 그래? 오케이. 갑자기 당신이 요즘 그거 고민- 한번 어, 보세요. 김현주 나온 정의라는 넷플릭스 영화 있는데. 봤는데 보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아, 껐는데 거기 나오지 않아요? 의사? 어, AI 의사? 응. 의술까지 간다. 와, 또 오리다가 이제 상상이 나를 가기 시작했구나 이제. 오케이. MBTI N 유형. 아, 나도 ENTP인데? 근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네, 알았어요. 뭐 즐겁게 삽시다. 아, 그래. 체험하고. 아무튼 병원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 병원. 최근에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전원주택 가셨던 분들이 다 그 고민이야. 아, 너무 그게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 모는 거 힘들다. 차를 몰고 전철역이나 여기까지 몰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힘들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마무리 짓고, 오늘 아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삽시다. 네. 저희 네 글자 그거 하고 아, 해야 그거 돼요. 해야 되는구나. 네. 나 해야지. 나 먼저 할게요. 인공지능. 왜 웃어? 인공지능을 배워야지. 저는 하와이 짱. 당신이라도 건설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이게 완전히, 제발. 저는 다가온다. 다가온다. 아, 네. 역시. 그래요. 우리, 좋습니다. 난 건설주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 너무 영혼 없는 얘기하나.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